자, 안녕하십니까. 피지오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건강운동관리사 뿐만 아니라 제가 물리치료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건강운동관리사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물리치료사도 나름 좋은 직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건강운동관리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니까 어떠한 것이 좋고 어떠한 것이 안 좋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강운동관리사를 보면은 의사의 의뢰하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하에서 근골격계 쪽이라든지 신경계 쪽 뭐 여러 방면에서 물리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군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직군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데 약간의 몸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병원 내에서 이 사람들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을 전문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은 일단 물리치료사는 면허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자격입니다.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는 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각각이 발부하는 기간이 다른데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이고요.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을 해주는 면허증입니다. 이 두 직군을 보면은 건강운동관리사가 이제 한 2,000명이 안 될 거예요. 2,000명이 안 될 거고 물리치료사는 한 5만 명이 넘고 한 6만 명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취업을 보면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취업은 됩니다.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잘리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직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두 직군 다. 하지만은 이 취업이 잘 된다라는 장점에 반해서 임금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상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받으면은 연봉이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1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네 병원에서 뭐 의원급 되는 병원을 1차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병원은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 과가 몇 개가 있는 그런 병원을 2차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 병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 되겠죠. 이 각 병원마다 나오는 급여 부분이 다르게 되고요. 또 신경계로 가느냐, 골격근계, 그러니까 근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형계로 가느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또 급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을 타게 되면은 뭐 신경계 라인을 탄다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정형계 라인을 탄다든지 그 라인을 타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급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자기 실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의사들이 그럼 스카웃을 받고 거기서 약간 자기 연봉을 더 올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나뉘어질 수 있고, 건강운동관리사 또한 이제 이 실력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직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근무가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보건소 이런 곳에서도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쪽으로 이제 빠져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자기 센터를 차려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도 상당 부분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초반에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시작한 지점이 2,000대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업무에 이제 열중하고 그 실적이 얼마큼 잘 되냐에 따라서 또 이직을 했을 때 그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혹은 그 내부에서 또 임금이 상승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자기 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버는 수익은 아마 자기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고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건강운동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랑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업무가 두 개가 차이가 있지만은 각각의 직군에서 나오는 이 급여 차이는 얼마만큼 자기 능력이 더 이제 사회에서 더 발휘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스카웃돼서 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이 급여를 올려서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취업하실 때에는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제 뭐 국시도 치고 뭐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치고 나서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단순히 돈보다는 일단 많이 배울 수 있는 데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 뭐 이런 나이 대에는 많은 곳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뭐 자격증 아니면 뭐 설티 이런 것들을 따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더 많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좀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테지만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을 때 많이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직군은 이제 옛날에 운동처방사라고 이름이 있었죠. 그 직군이 이제 건강운동관리사가 된 거고,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직군이 예전에는 서로 이제 업무 영역 때문에 많은 뭐 서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조금 다투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는 이 건강운동관리사도 법적인 부분을 많이 개정하고 있어서 많이 분할돼서 각자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여기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등져야 된다, 내가 여기 가서 여기를 또 등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딱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취득했으면은 관련된 업무를 꼭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내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 평생 직장으로 삼을 건지 안 삼을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건강운동관리사랑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정보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야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